네, 오늘은 11번, 74,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뭐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유동성, 자산 부채는 그러니까 BS가 지금 자산 부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산이랑 부채는 유동성이 뭐죠? 그러니까 쉽게 인출, 그러니까 현금하고 비슷한 게 유동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쓸 수 있죠, 현금은.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산이라는 걸. 내 소유권이 있는 자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현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동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원칙이죠. 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좋겠지만 항상 현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 제일 위에 현금이 있더라. 예.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빨리 상환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순서대로 배열을 하죠.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으로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 손익계산서 잠깐 볼까요? 밑에 4번도 맞아 보면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겠죠, 사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0이면은 그냥 0만 표시하면 되게요. 그럴 건 아니겠죠. 수익은 수익대로 표시해주고 비용은 또 어떤 것들이 발생했는지 그 비용대로 표시를 해줘야지 좀 더 목적 적합한 사람들이 정보 이용에 유용하겠죠. 정보를 이용하기가.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보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2번이랑 4번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많은 쪽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적게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일단 원칙이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상계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액으로 일단은 총액으로 다 보여주자는 거죠.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게,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줄 돈이 뭐죠?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 이게 부채죠.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자산이죠. 내가 언젠가 돈을 받게 될 무언가라면 그건 자산일 거고, 내가 언젠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줘야 된다면 그건 부채일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줄 돈 100억도 있고 받을 돈 100억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나 없는 거나 똑같다 라고 해서 자산이랑 부채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보를 제공을 제한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7개월 있다 줘야 되지만 줄 돈은 7개월 있다 줘야 돼요. 근데 받을 돈은 11개월이나 있어야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많이 다른 거겠죠. 물론 내가 줄 돈 100억이고 받을 돈 100억인 걸 동일하겠지만 이건 사실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100억이란 자산이 내가 자산에도 있고 부채에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대체 자산은 언제 받을 수 있고 부채는 언제 줘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비용을 이칸에서 비용이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매출액이랑 원가가 없으면 이거 두 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커피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원두값이 100만 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0, 판매 관리비에 있는 인건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도 표시해주고 매출 원가도 표시해줘야지 우리가 아까 봤던 2번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각각 다 표시하는 거가. 그리고 이 3번을 이제 지금 보면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걸 표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표시하지 않겠다 그렇지 매출액을 표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건 아니죠. 결국 요 비용들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를 합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업종이. 근데 이게 정확히 기준서에 있는 문구의 반대말이에요.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을 빼고 나머지는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왜 이 구분 표시가 중요할까요? 어떤 업종이 이렇게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업종이냐면 결국 영업이익에서 판매 활동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랑 그걸 뭔가 만들어낼 때 소요된 비용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과자를 만들 때, 어떤 술을 만들 때 과연 술에 들어간 비용이 도대체 얼마일 거고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로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지를 그걸 보여주는 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제조업은. 만드는 그 자체랑 판매, 관리하는 그 활동 자체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업종이에요. 제조업. 마찬가지겠죠. 건설업. 우리가 뭐 아파트 짓는데 건설업이잖아요. 그것도 도대체 아파트 광고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파트를 정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딱 올리는 그 시멘트 값은 도대체 얼마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업종들은 판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패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세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의 주를 맞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 관리를 받는다. 그럼 피부 관리실에서 들어가는 화장품 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 서비스 업종들은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게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문구 보면 다 다른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된 부분이라면 아마 이거 충분히 맞힐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시험에서도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1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